복사평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사평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에서 이야기했을 때 태양부터 얘기할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라고 했어요. 복사가 뭐라고요? 전도나 대류가 아닌 열 자체가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열 자체의 에너지와 무엇이 같은 거요? 지구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사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복사평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식적으로 실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오로지 지구로 100%가 나오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수치값이 시험 문제는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가 있냐면요, 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옵니다. 그게 태양열이 와요. 이 오는 태양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보통 학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100개의 태양 에너지,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100개의 태양열 알갱이가 지금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100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요, 이 100개 중에서 대기 중으로 흡수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이 열을 갖다가 머금더라 이겁니다. 약 몇 개 정도 머금게 되냐면요, 20개 정도 머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는요 대기권에서 튕겨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가요 하나의 차단 역할을 해서요, 공기에서 열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또는 지구 지표면에 닿아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반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때 반사가 일어나는 건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가 반사가 일어나느냐, 약 잠시만요, 이제 제가 몇 분 정도 수업을 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사가 몇 개 정도 일어나냐면 30개 정도 일어납니다. 자, 그럼 100개가 왔을 때 20개는 이제 공기 중에서 흡수가 되고요, 튕겨나가는 거는 몇 개요? 30개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았죠? 이제 50개가 남았죠? 그 50개는 어떻게 됐냐? 지구 지표면이 흡수를 합니다. 지표면이 흡수를 합니다. 몇 개요? 50개를요. 즉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로 들어왔을 때 약 20개가 대기 중에서 흡수가 일어나고요, 30개가 대기 또는 지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약 50개 정도는 지표면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몇 개를 내보내는 걸까요? 지구는 몇 개를 내보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지구에서 내보내는 거는 바로 50개만 내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70개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유는요, 잘 보세요. 지표면에서 몇 개를 흡수했다고요? 50개 흡수했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 지표면에서 몇 개를 흡수했다고요? 50개를 갖다가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50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날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대기에서 흡수가 되는데 지구에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중간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바깥으로 나가요. 자, 그런데 대기 중에 이미 또 몇 개가 있죠? 20개가 또 있어요. 왜요? 여기 20개 흡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개가 가면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날아가는데 다시 이 일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꼭 바깥으로만 나가야 될까요? 아니죠.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안으로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최대 몇 개가 나갈까요? 70개가 나가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70개가 나가요. 그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죠. 왜? 지구는 100개 중에서 몇 개를 흡수했으니까요? 70개를 흡수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못 나가요. 선생님, 뭐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요? 선생님, 태양에서는 100개가 왔는데요. 왜 지구에서는 70개만 내보내요? 30개 어디 갔나요? 자, 30개 여기 보이죠? 30개는요, 흡수되기 전에 이미 반사해서 나간 거예요.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태양에서 100개가 오게 되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총 100%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총 100%라고 얘기한다면 이 중에서 대기에서 흡수하는 거는 약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하는 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죠?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흡수하는 건 얼마 정도 된다고요? 50% 정도 됩니다. 요 퍼센트 시험 문제에서 의외로 많이 물어봅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가 나가는 걸까요? 바로 70%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미 30%는 여기서 날아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요, 태양이 받은 거에 약 70%가 나갑니다. 바로는 안 나가고 대기권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지표로 올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때 자, 이제 대기를 볼까요? 이 대기가요, 유독 에너지를 잘 머금는 기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보다 더 오래 보관하고 있겠죠. 열을 그만큼 더 오래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독 잘 머금는 이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요. 온실기체, 못하네요. 기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온실기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요. 이산화탄소 기체.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 메테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온실기체 양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에너지를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만큼 많이 머금고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가속화됩니까? 바로 온실효과.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도 온실효과가 강해지면 이제 지구온난화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를 보면요, 이런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연도고요. 여기가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점점 올라가겠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연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도와 동일하게, 얘랑 동일한 거예요. 같습니다. 동일하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비교해보면요, 온도를 비교하면 역시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온실 효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 기체의 발생량을 철저하게 줄일 필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뭐가 있었죠? 현상. 지구온난화 제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습니까?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는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거죠. 빙하가 녹는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해수면의 상승은요, 빙하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요, 이제 조금 배웠으면요, 액체의 열팽창, 맞죠? 액체의 열팽창 때문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의
에서 지표면의 면적도 줄겠죠.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생태계도 변해요. 실제 우리나라 이제 충주였던가? 아무튼 충청도 지방에서요, 한라봉을 올해 수확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라봉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었으나 이제 내륙에서도 한라봉을 갖다가 수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이제 기권 그리고 지구의 기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수증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포화 수증기량 이런 부분 들어가게 되면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지만 꼼꼼히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꼼꼼히, 다음 단어 좀 어렵습니다. 꼼꼼히 좀 따라오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